3월 3일 상하모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모의 문주입니다. 오늘 다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별일 없이 잘 보내셨겠죠? 하루하루 보내는 날이지만은 사람들마다 그 하루가 어떤 날은 자기 인생의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그냥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루가 주는 의미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번 살면 뭐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공부해 봅시다. 자, 어제 전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 이벤트 섹터, 캔코 상장하니까 레몬도 같이 특진주 섹터 한 번씩 봐주고 추종주 섹터 이렇게 꾸몄는데, 뭐 오늘은 뭐 이벤트 섹터 쪽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볼만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종주 덕성우를 보면서 덕성을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덕성우 자체가 강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덕성을 같이 연계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웠죠. 오히려 덕성이 시가는 덕성이 더 좋았네요. 플러스 2%. 덕성우는 플러스 0.1%. 덕성우는 한번 봅시다. 그래도 뭐 좀 반등을 플러스 0%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5%. 근데 이거는 뭐 거래가 틀린 거죠. 덕성은. 왜냐면 전일의 시간에서 상한가 같지 않았습니까? 이 덕성우가. 그런데 시가를 0.1% 잡혔다는 것은 덕성 자체가 오늘 거래를 하기는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덕성은 오늘 거래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식품도 그와 유사한데요. 서울식품과 서울식품우를 보면서 하자. 그래서 거꾸로 될 텐데, 서울식품우가 그동안 뭐 대장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은 서울식품을 먼저 내일은 봐주자 했는데, 서울식품은 전일에 자기 시간에까지의 어떤 뭐 시가는 어느 정도 가져왔네요. 4%였습니까 어제 시간에서. 시가가 5.4%. 역시 힘이 없었죠. 그래, 아침에 시가를 높게 띄우는 종목들은 항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거든요. 특별한 재료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식품은 거래할 가치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대로 쭉 내려 빠지고, 추종주 섹터는 뭐 오늘은 둘 다 모습이 버리버리했습니다. 특징주도 오늘 특별한 모습은 없었죠. 신스타인전 3자 배정 재료가 시장이 받아줄까? 시가가 플러스 5%로 잡혔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준다는 이야기였죠. 전일날 6시가 지나고 난 뒤에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가에 재료가 어느 정도 반응을 준 거죠. 아는 사람들은 들어갔겠죠. 근데 아는 사람이 적다든지 재료의 두께가 얇다든지 그러면 반등폭은 약하겠죠. 하지만 5% 정도의 시가가 나와줬다는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을 관심을 받은 거란 말이죠. 예, 받은 것은 받았는데, 역시 그 재료는 오늘 고가가 플러스 8.9%,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침에 재료는 시장이 받아주면 막 꿈틀꿈틀 움직이지만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가 5% 잡혔다는 것은 일단은 받아준다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전일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강도의 폭이죠. 5에서 출발해서 10% 정도까지 올라가냐, 그럼 플러스 15%까지 간다는 소리죠. 5에서 플러스 5% 더해서 10% 가느냐. 여기는 15%까지 가고 여기 10%까지 갔다. 오늘 얘는 플러스 8.9%니까 거의 한 3% 정도밖에 못 갔죠. 그럼 이런 강도로는 시장을 끌고 나가기는 무리수가 있는 거죠. 강도가 약하다. 시가 5% 잡혀져 준 것은 좋았는데 상승의 여력이, 상승의 강도가 3%에서 멈췄다는 것은
약하다. 그러면 밀리면 본절하고 마무리를 여기서 지어줘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 장이 끝나고 재료가 나왔다. 6시 이후에 6시 10분이나 20분에 나와서 뭐 삼자 배정이 뭐 1,000억을 한단다. 상당히 좋은 재료다. 근데 지금 시장엔 뭐 어느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시가가 그 재료의 출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별로 관심이 없다면 시가 자체가 아주 그 재료보다는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 뜻은 뭔가 알 수 없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이 생각해 볼 때는 야 그래도 1,000억원어치 삼자 배정인데 그러면 뭐 아침에 시가 한 10%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뭐 시가가 뭐 보합 근처나 뭐 1%나 2%뭐 이렇게 잡힌다. 그럼 이것은 틀린 거란 말이죠. 틀린 거란 말이죠. 내가 이 재료는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시가가 낮게 잡힐 수도 있을 거야.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밤 12시까지 내가 재료를 찾다가 그때 뉴스를 한 줄 키워드 나온 어떤 종목이 있는데 11시 58분에 나온 재료다. 밤 11시 58분. 야, 이거는 진짜 내일 좀 되겠네. 무슨 인수합병, 뭐 좋은 재료가 있다. 신기술. 야, 이건 나밖에 모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봤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 주식하는 사람 다 봤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신스타임즈는 뭐, 그냥 오늘 본질하는 것이,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뭐 마무리였겠네요. LB세미콘 전일 실적 호조로 인해서 한번 보자. 시간에서 9% 올랐죠. 근데 오늘은 시가가 11%면 일단은 시가 내보다 좀 더 올라서 시가가 잡혀져 좋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만큼 방금 앞에도 말했듯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시간에서 9% 잡혔는데 아침에 11% 잡혔다는 것은 어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제 시간에서 9% 잡혔는데 아침에 11%가 아니고 한 5%나 잡혔다. 이러면 어제보다 더 관심도가 다운이 됐죠.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그럼 어제 9% 들어간 사람들은 멍청하게 있겠습니까? 팔고 치워버리죠. 하지만 11%가 잡혀주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재료의 11%만큼의 금액을 주고 들어갈 만한 큰 재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근데 뭐 실적 호조 80.9% 올랐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11% 시가를 주고 뭐 13% 시가를 주고 들어간다. 그건 조금 무리성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래서 어제가 제가 요구한 것도 시가가 뭐 어느 정도 9% 시간에서 올랐으니까 거기는 인정을 해주고 만약 그와 비슷하게 출발되면 한 4, 5% 떨어지면 그때부터 한 1차를 한번 보라. 이런 이유가 그런 속내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아침에 시가가 11% 완화로 출발이 된다. 이것은 매매 자체가 매매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다. 왜냐면 그럴 만한 재료 가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9% 출발해서 한 5% 떨어지면 한 3, 4%대 들어가서 한 10%대나 넘어갈 때 한 5%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의 두께와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와 관계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되죠. 해봐야 이런 재료의 두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재료는 이렇게도 크게 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자꾸 해봐야 알겠죠. 알스포트
이거 우리 어제 가지고 있다가 뭐 저들라 종가 베팅 해가지고 아이고 시간 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말이죠. 10분만 버텼으면 상한가로 그대로 못을 받고 있는데 그놈의 자식들이 10분 뉴스 한 줄이 탁 그때 나와가지고 그냥 한가 가지고 오늘 뭐 손실을 봤는데 뭐 할 수 없죠. 오늘 액땜했다 생각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10%대 잠시 반등을 줄 때 또 뭐 절반이도 처리하고 13%대 깰 때 그냥 정리를 하고 해서 어쨌든 뭐 한 12% 손실 본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은 뭐 하루 종일 여기서 놀았네요. 뭐 조금 반등 기세를 보려고 했더니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벤트 섹터가 그나마 오늘 뭐 조금 그래도 관심을 보였죠. 캔쿠가 뭐 제가 그랬죠. 맑은 눈으로 봐줘라. 뭐 밴드 하단에 갔다 하고 뭐 밴드 하단에도 가고 뭐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그래도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수급을 정확히 보는 매매를 하라. 그러면 된다. 딴 거 뭐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뭐 나쁘진 않았죠. 11,500원. 시가가 11,500원이면 고물가가 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래도 좀 올라서 출발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깔짝깔짝 하다가 여기가 11,000원짜리죠. 이 근처까지는 조금 한번 와줬을 겁니다. 저가가 만원 맞네요. 어디 있나? 이건 제일 밑에 내려온 거. 아침에는 11,000원 거치에서 왔겠네요. 그래 접으면 그래도 한 10%까지 올라갑디다, 그죠? 예, 10% 넘었죠. 12%대인가 이렇게 올라가던데. 엉덩이가 좀 무겁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아침에 이거 뭐 공략하신 분들은 이것저것 안 보고 이놈만 죽으라고 본 사람들은 오늘 수익은 뭐 5% 먹든 10% 먹든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달에도 신규주를 좀 전체적으로 잘 중점 어떤 트레이딩으로 삼고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저희들도 도전은 했습니다. 이 지점인가 어디 지점이었지? 2% 정도였으니까 이 지점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이 지점 정도 공략해서 한 2% 올라가더니 못 가더라고요. 못 가서 아마 저희들 거의 본절식 하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역시 몸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보기보다 금액이 그래도 이놈이 만 원대짜리인데 뭐 1,000원짜리처럼 뭐 물량이 많더구만요. 그래도 뭐 캔코는 나왔고 레몬 한번 봅시다. 레몬은 시가가 플러스 3% 출발했는데 저가가 마이너스 5%네요. 봅시다. 시가 마이너스 3%. 아침에는 순서를 레몬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캔코부터 먼저 공략을 했겠죠. 캔코가 끝나는 시점에 레몬을 들어가는 마인드로 했으면 두 개 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됐겠네요. 상관관계를 그런 식으로 맞췄으면 어차피 캔코는 먼저 이벤트의 당사자니까 당연히 먼저 봐줘야 되겠죠. 당사자고 레몬은 그와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종목이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캔코가 10시 반, 여기가 9시 반, 레몬이 그렇죠. 여기가 한 10시 반쯤 되네요. 여기 11시, 여기 10시, 요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여기가 10시 반쯤 되겠네요. 그죠? 딱 10시 반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캔코가 10시 반이면 여기 아니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그럼 10시 한 40분 여기를 깨는 시점. 못 버티고 깨는 시점. 그럼 벌써 이 흐름을 보면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오늘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10시 한 40분 3, 40분 되겠네요. 레몬을 한번 봅시다.
10시와 11시 사이 딱 여기서 이제부터 레몬이 올라가죠. 그래 이런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길 때는 같이 추종 매매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먼저 가장 이벤트 당사자는 먼저 우선적으로 거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 12% 가서 죽어서 내려온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일 때는 그때는 이제 레몬을 두 번째 뼈를 잡았으면 살을 꼭 붙이라 했지 않습니까? 캔코를 뼈를 잡아줬으면 플러스 레몬을 붙여줬으면 그 다음에 레몬의 흐름을 집중을 하고 있었으면 이제 캔코는 못 가니까 당연히 레몬 쪽으로 와야 되겠죠. 캔코는 이미 흐름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더 이상 가기는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침장에 그 시간대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아침장에 이 시간대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털렸단 말이죠. 예. 그래갖고 10시 반 넘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보합을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털린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레몬에다가 10시 반 정도 되니까 레몬에서 이제 매수세가 도로 들어오는 거죠. 캔코는 털렸다. 레몬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늘 같은 이런 경우에 공부는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두 종목이 어떠한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 핵심입니다. 충분히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 신규 상장자가 상장을 하는데 뼈를 잡아줬다 이벤트 당사자 그러면 이와 관련이 있는 동질성 유사 종목 유사 기업 회사 관련주 중에서 살을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붙여서 딱 놓고 그날 이벤트 당사자의 흐름에 따라서 이애들의 흐름을 유심히 보고 이놈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아니면 이놈이 살아나면 같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종목 그런 것을 캐치를 해서 같이 매매를 하면 좋은 흐름을 얻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레몬과 캔코는 정말 좋은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 같네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추종 매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참 많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적인 그런 상황과 틀린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참 많습니다. 하나씩 배워 나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데이터가 계속 쌓여 나갈수록 여러분들은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어 나가겠죠.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 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네요. 복귀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복귀가 더 중요하죠. 내일 공략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 강좌 들으시는 분들 보면 순수하게 공부만 한다는 분들 아마 별로 그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정말 순수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요. 내일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네요. 3월 4일 수요일. 한 해에 지금 아직까지는 연초라는 개념을 잡을 수 있겠네요. 아직은 월초고 한 주에 가장 힘이 좋은 수요일이고 모든 것이 양호한 지표를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 제가 또 이것도 말씀 매일 뭐 주축만 월축만 따지고 그랬는데 연축을 보면 한 해가 바뀌면서 1월 달에 이번 올해는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탁 돈도 마련해서 12월 달까지 열심히 돈을 마련해서 1월 달에 12월 말일까지 돈 딱 만들어서 계좌에 딱 넣어놓고 새벽에 절에 가서 절도 한번 하고 때도 한번 베끼고 내년에는 내가 주식으로 좀 큰 성공을 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뭐 귀화 불사도 하고 뭐 교회 가서 또 뭐 예수님하고 얼굴도 한번 보고 성모 마리아상한테 가서 또 발에 뽀뽀도 한번 하고 나름대로 5만 조상신도 다 찾아서 다 인사 다 드리고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두 달이 이제 지금 3월 달이니까 두 달이 지난 시점의 결과를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지금 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의 그런 경우의 수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말 계획한 대로 뭐 쭉쭉 뭐 올해 잘 나가고 있으면 그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지션 체크를 항시 하면서 이 세 가지 이거를 왜 매일 적느냐. 그냥 날짜가 며칠인지 알아라고 적는 것이 아니고 주축은 매매의 방향과 강도를 아는 것이고 월축을 체크하는 것은 전체적인 트레이딩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고 연축을 보는 것은 과연 내가 올 한 해에 전체적인 매매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를 항시 체크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간단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매일 적지 않습니까? 매일.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보면 참 게으릅니다. 정말 게으릅니다. 단 한 번도 뭐 내일이 며칠이지 하고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침에 후다닥 나와가지고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매매할 거라고 한다고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에 매매할 거라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날 토요일 일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트레이딩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 점을 체크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두 달이 올해 출발을 마음을 야물게 먹고 출발했는데 두 달에 하는데 별로 성적은 안 좋아. 자, 그러면 자꾸 이 달수를 이게 3월달, 뭐 2월달 이런 걸 체크를 하다 보면 현재의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꾸 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 조금 마인드를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주죠. 체크를 안 하면 뭐 날인지 밥인지 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계좌가 죽는지 사는지 맨날 그냥 널뛰기 매매하다가 그냥 장 끝나면 퍼져 있고 그런 매매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단순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것만 일단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산을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자와 그냥 준비 없이 나가는 자는 확실히 틀리죠.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30분 안에 마치기 틀린 것 같네. 이게 좀 빨리 좀 하려고 했더니 참 안 되네, 이거 참. 자, 빨리 합시다. 안 되겠다. 빨리 해야 저도 좀 쉴 텐데, 이게, 잠깐만요. 자, 그러면 내일 3월 4일. 자, 이벤트가 있는 날. 그러면 이벤트 섹터를 꾸민다. 자, 내일 이벤트가 뭐 있습니까? JNTC. 신규주죠. 신규주가 있다. 이거 뭐, 이벤트 섹터는 신규주가 있다. 그러면 또 어제 공부한 건데,
뭐 붙이라더라. 뼈가 나왔으면 또 살을 붙이라던데. 그, 살을 또 붙여보자. 붙여보니까 어제는 레몬을 붙였는데 그럼 레몬을 적을까? 꼭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도움은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붙일까? 그럼 가장 가까운 놈부터 캔거부터 붙여줘야 되겠죠. 오늘 상장한 애. 그리고 레몬도 후보로 넣어도 좋습니다. 그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상장을 한 애들, 예를 들면 이번 한 주에 이 세 종목이 상장을 했다면 그 한 주 동안에 같이 상장한 애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한 두 주, 세 주가 흘러가지고 뭐 월말에 가가지고 뭐 이 세 중에서 뭐 한 놈이 톡 JNTC가 말 갑자기 훅 올라가지 않습니까? 훅 올라가면 아무 이유 없이 얘네들도 그냥 같이 올라가요. 예. 그거는 공간적 특성으로 보면 되겠죠. 같은 날 약간 비슷한 시기에 시기의 이동질성으로 보면 될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원에서 같이 태어났다 생각하면 되겠죠. 저 세 명 다 삼성병원에서 3월 1일 날 101호, 102호, 103호에서 이 세 명이 태어났댄다. 1시간 단위로. 이야, 신기한 놈들이네. 1년이 지나서 그때 태어난 놈 1번이 2번에 뭐 대박 맞았단다. 2번, 3번도 잘 됐겠네. 있지 않습니다. 시기의 동질성. 이런 것들은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니까. 자, 하지만 내일은 이제 일단 주인공이 이놈이죠. 이놈이니까 이제 여기 뭐 이놈은 이제 조연 둘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이 어찌 되는가 봐야 되겠죠. 뭐 너무 많이 붙여 놓으면 안 좋습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적어도 3인방까지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또 내일 신규 상장주가 있다. 내일. 그러면 또 하나는 빼고 3개만 맞추면 돼요. 너무 많으면 그거는 매매가 교환 매매. 우리가 특히 말하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테마주 매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1등 줘가면 2등 따라가잡고 3등 따라잡고 이런 식이 있는데 종목이 뭐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있으면 안 돼요. 최대 3개 정도만 잡아주세요. 그래야 팔고 사고 또 흐름을 눈으로 보기에도 빨리 캐치가 됩니다. 일단 뭐 이벤트 섹터는 그렇게 붙여놓고 내일 추종주 섹터 공부를 한번 더 해봅시다. 추종주 섹터 공부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테마주 매매와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참 좋습니다. 테마주 공부는. 근데 추종주는 테마주하고는 약간은 틀린 분위기죠. 좀 더 광범위한 것보다 종목이 최대한 압축이 되면서 관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종목들을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공부가 잘 되죠. 이런 것들을 부분 공부를 잘하면 향후에 테마주 같은 어떤 종목군들을 공부를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한 도움이 되죠. 어떤 분들은 테마주는 공부할 게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참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추종주 섹터. 첫 번째로는 SK케미칼 우를 필두로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 얘들이 좀 힘이 있습니다. SK케미칼 그리고 한 놈 더 SK 바이오랜드. 그래서 지금 SK케미칼 우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는데 지금 특별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안데
내일 SK케미칼 우를 보고 이 둘 중에서 조금 엉덩이가 가벼운 놈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죠. 단 항시 추종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주가 형이 힘이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 형의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도가 힘이 버리버리하다. 그러면 이 동생들은 아예 쳐다볼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강도를 확인하는 데는 반드시 보라. 가만히 보라고요. 과연 나의 귀중한 나의 원금을 이놈 한 놈을 믿고 내가 넣어도 되겠나 말이지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빨갛네 집어넣자.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자, 두 번째는 동양 쪽을 한번 볼 텐데요. 동양 쪽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양 쪽에서는 동양 이우비가 대장질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동양우, 그리고 동양, 이런 순서로 지금 이제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동양 이우비하고 동양우하고 두 개 다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우선주란 말입니다. 우선주. 매매하기가 짜증나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직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우선주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잠시 한눈 팔고 돌아오면 저만큼 가 있고 막 이래. 물론 갈 때도 잘 가지요. 하지만 벌려고 하는 것보다 다칠 걸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동양은 지금 7%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올라가 있겠네, 그죠? 예. 자, 전체적으로 이 얘네들은 매매하기가 조금 상그럽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끌고 가려는 얘가 점상 끝에 나왔죠. 먼저 끌고 가려는 동양 이우비가 우선주기 때문에 완전 복글복이거든요. 복글복이래요. 이걸 뭐 어떻게 뭐 감각적으로 뭐 우선주를 감각적으로 매매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거는 우선주도 호가가 좀 뭐 일반 종목처럼 호가가 충실하게 되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상당히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고 집어넣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흐름을 보고 그냥 정상적인 종목 동량을 봅니다. 비싸게 주고 들어갈 건 아닙니다. 절대로. 동양 이우비와 동양우하고 우선주니까 행동이 금방 갔다가 금방 죽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비싸게 사지 말고 좀 싸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 정도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예를 들면 내일 동양이 지금 7.9%니까 8% 시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동양 이우하고 동양 우가 가벼우니까 아침에 시가 높게 잡힐 거란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동양이 뭐 7, 8%, 뭐 8% 시가 출발한다고 하면 기다리세요. 기다려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이런 애는 보내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동양 이우하고 동양 이우 이놈이 확실하게 상방적으로 올라가서 20% 이상 위에서 놀아준다면 몰라도 그전에는 한 개도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죠. 이래 우선주는. 하지만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주들이 위에 대장질을 하고 있을 때에 동생들이 어떤 식으로 따라가줘야 되느냐,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피할 수는 없거든요. 자꾸 도망을 다닐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선주를 매매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동생을 노리긴 노리되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딱 하나거든요. 그냥 앞에 간 놈이 세면 돼요. 세. 그 강도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SK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얘는 그래도 우선주라도 조금 가격대가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금 정도는 충분히 해결을 해줄 겁니다.
음, 이건 좀 조심들 합니다. 추종주 매매는.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주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손가락 빨고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기세주 섹터 한번 봅시다. 기세주 섹터는 일단 한진칼은 내일 안 봐줄 수가 없죠. 이놈 봐줘야 되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쏴봐야지 뭐. 싸워야 되지. 잠깐만. 여기에 휴비스를 같이 놓고 한번 봅시다. 휴비스를 이쪽으로 붙여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붙일 건 안 되고 얘네들하고 붙입시다. 동양이 지금 얼마 전에 이 상가를 깐 이유는 자회사의 그 부직포 효과 때문에 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뒤에는 뭐 플랜트 수주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매출액이 뭐 잘 잡혔다, 뭐 좋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만은 부직포로 따지면 부직포 재래가 더 우선이 돼 준다면 휴비스가 같이 봐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부직포 관련주니까. 근데 뭐 플랜트 기술 뭐 플랜트 쪽으로 매출이 좋아서 이 재료는 3월 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유진그룹 동양이 플랜트 사업 수주에 성공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플랜트 수주 4년새 607%를 증가했다. 자, 이런 재료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들이 지금 안 죽고 뻘뻘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실적이 좋다니까 그것도 있는데다가 부직포 또 관련주도 있죠. 예. 그래서 만약 시장이 휴비스를 움직여 준다면 얘들이 만약 내일 상승을 할 때 움직여 준다면 부직포에 더 무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얘는 덤으로 플러스 덤 덤으로 휴비스는 같이 보자. 추종 매매는 동향을 가지고 얘들을 보되 휴비스도 같이 보자. 기세주 한진칼 섹터는 뭐 저거는 뭐 따로 말할 것 없죠. 그냥 보고 있다가 뭐 한번 가볼래?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뭐 같이 해보는 거죠. 뭐 별다른 무슨 전략이 필요 있습니까? 가나 안 가나만 따지면 되죠. 저런 것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죠. 오늘 우리가 이 9%대 올라갈 때 한 3%, 6%대의 매수를 넣고 기다렸는데 그 3%를 안 주고 이제 올라가 버린데 좀 아쉽긴 아쉽더군요. 8%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7%대 제가 넣었죠. 7%대였을 텐데 1%를 안 주고 8%대까지 들었는데 1%를 안 주고 올라가 버리더라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봅시다. 한진칼 내일 어떤 움직임인지. 내일 수요일이니까 뭐 조금 여력은 더 있을 거라 보고 말이죠. 목요일이면 좀 계산이 틀린데 수요일이니까 뭐 한번 봅시다. 공부는 여러 개를 할 필요성은 있죠. 섹터 몇 개죠? 이벤트 섹터, 추종주 섹터, 기세주 섹터. 3개네. 내일은 기술주는 서울 지역 가지고 공부를 합시다. 기세주도 하나만 합니다. 다른 거 뭐 여러 개 할 필요 없고 그냥 저놈만 보죠. 다른 거 많이 보면 뭐 정신만 사납습니다. 기술주 섹터.
서울제약 보시고 DPC 봅시다. DPC 오늘 이건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왔죠. 좀 아쉬운 종목이었는데 한 5% 주고 이제 뭐 한 6% 정도 5, 6% 정도 손실을 봤네요. 조금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이 종목.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반등을 잡아줄 만한 시점이었는데, 아니면 이 시점에서는 9,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잡아야 될 시점인데 좀 아쉽긴 아쉽죠. 내일 지금 시간에서는 뭐 2.3% 좀 올라 있습니다. DPC. 그럼 한 이 꼬리를 위에서 출발할 확률이 많겠네요. 그죠? 이 정도에서 출발할 확률이 많겠는데, 이런 종목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 나가는 종목이 이렇게 장대 음봉을 내려줄 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월말이라든지 뭐 목요일이라든지 이런 날이면 이해를 하지만 오늘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날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날이죠. 물론 떠도는 말들의 여러 가지 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과하지요. 그래서 월 초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온 건 참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뭐 그거는 정확하게 할 때 판단을 내리는 거고, 지금 같이 뭐 잘 모르겠다 하면 봐봐야죠 내일. 그래서 DPC는 서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밀고 내려온 투심이 내일까지도 진정이 안 됩니다.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한 번 더 흔들어 버리면 또 투매식으로 또 나오니까 조심을 하되, 철저하게 분할로 하고, 분할 한 3번, 3번 정도는 꼭 하십시오. 저희들은 분할을 2번 정도로 하는데 3번 정도로 하시고, 목표는 양봉 만들기입니다. 그냥 더 이상 크게 안 내려오고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멈추고 뭐 이렇게 조금 양봉한 개 만들어 주면 돼요. 그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을 이런 식으로 보자. 자, 그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QSI가 그랬나요? 지금 이런 식이죠. QSI 한가 가고 그 다음날 양봉을 만드는 목표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고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야는 이제 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야는 한가를 안 갔죠.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내일 한번 지켜보면서 하죠.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매일 가슴이 아프지, 없는 사람이야 뭐 천천히 하면 되지. 이 글자 적는 어디 가버렸노? 서울제약 DPC입니까? 이 두 개만 보죠. 그래도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눈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겠다. 뭐 다른 거를 더 뭐 하고 싶지만은 종목이 많아서 그만하지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내일 공부할 것은 됐네요. 종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은 3월 4일 수요일, 아직 월초의 개념으로 달리고 있고, 그렇다고 뭐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매매는 항시 신중하게, 아침에 매매가 시작이 될 때는 먼저 보라.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종목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천천히 파악을 하고,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1% 2%더 주고, 아니 3%더 줘도 좋다. 정확하게 방향이 잡아주면 그때 해도 된다. 왜냐하면 땡해서 가는 놈보다 땡해서 죽는 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는 놈이 있다면 가는 놈에게는 1% 2%더 줘도 된다 이 말이지. 수고가 많으니까, 고생하니까 내를 좀 잘 실어서 올려보내 달라고 아부성
1, 2%는 줄 수도 있지요. 자, 오늘 3월 3일 실전 운용법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는 해도 끝이 없고 특히 주식 공부는 심리적인 요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 어렵지요. 우리가 수학 채점 1 플러스 1은 2니까 3만 배워와 이렇게 하면 참 수월할 텐데 참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라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본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맨날 그런 식으로 또 지내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열심히는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니다. 자, 아직 3월 초입니다. 서둘지 마시고 매매는 서둘지 말고 눈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승부를 걸어라. 승부를 걸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엉덩이를 빼지 말고 승부는 승부답게 걸고 먹을 때는 확실하게 챙기라.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뭐 댓글에 보니까 저는 손절과 손실을 할 때 뭐 매도를 잘 못하겠고 수익을 줄 때 뭐 매도를 잘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뭘 좀 적어달라고 내가 어떻게 그리 본 것 같은데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노하우 없습니다. 그분 댓글 다시 분 그분이 듣고 계시면 그런 건 노하우가 없어요. 마인드지요. 손절할 때 하락을 할 때 손절을 못하는 것은 미련 때문입니다. 소심함이고 미련 때문이죠. 상승을 할 때 수익을 못 챙겨 먹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법이나 어떠한 운용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뿌리니 5% 주고 끝날 거를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가지고 20% 손실을 안고 있지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미련을 뿌려가지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앉아가지고 장투 아닌 장투를 하게 되는 게 이 순수한 5%에서 출발, 예전 같으면 3%죠. 5%에서가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올라갈 때 머무는 것은 욕심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손절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올라갈 때도 수익을 줄 때도 잘 안 챙겨요. 희한하죠. 즉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삶은 유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올라갈 때는 그냥 한없이 올라서 욕심은 크고 내려갈 때는 손실량이 아까우니까 그냥 끙끙거리고 앉아가지고 깡통 찰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한테 손실을 준 거는. 그래서 손절과 또 수익 매도는 무슨 특별한 기법이나 특별한 운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롯이 미련과 욕심의 상관관계일 뿐입니다. 그것은 댓글 다신 분이 이러한 경우라면 굳이 무슨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이건 방법이 없겠네요. 뭐 어린 초등학생이라면 데리고 와서 뭐 공부를 시킨다고 하지만 머리 굵은 사람한테 뭐 지금부터 절에 들어가서 108배 해, 뭐 3000배 해, 저 바닷가 가서 한 달 동안 휴양하고 와, 뭐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뭐 됩니까? 머리 굵으지 말 안 듣거든요. 오롯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욕심도 줄이고 조금씩 조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뭐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이시기라 보고 욕심을 좀 줄이고 좀 미련을 좀 버리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것이 그냥
손절의 요령, 수익 매도할 때 요령 이라고 제가 뭐 답은 드리고 싶네. 답이 되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하루 다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댓글도 좀 많이 다시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정이 있어야죠. 정이. 수고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